혹시 뭐 이더리움 ETF도 이야기해 네.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이더리움 ETF가 이제 어제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더리움 ETF 중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금 2.5%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수수료가 높으면서 다른 ETF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으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다른 ETF 상품으로 이제 유출이 되면서 가격 폭락, 그러니까 유출이 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물량이 유출이 될 음음음. 것이고 가격 하락 압력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중요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 그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이용을 해서 장외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중개 거래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코인베이스의 흔적을 좀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그레이스케일 물량과 블랙락 물량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이 말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물량을 곧바로 블랙락이 그냥 흡수를 했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유출이 됐을 때는 가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음. 근데 왜 그때 가격이 떨어지냐를 물어보면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론적인 거죠. 이게 당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유. 근데 그 이유가 딱 좋은 게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 라는 거고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독일 정부 마운트 곡수 물량이라는 이유를 찾아서 가격이 하락하는 관점과 똑같아요. 아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이유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어 이번 시점에서도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물량이 유출이 많아진다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어제 이제 거래가 되고 나서 오늘 이제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순 유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작은 물량이 아닌데 이 물량을 만약에 그대로 시장에 던져 버렸으면 아마 급격한 하락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가격이 굉장히 조용해요. 아. 아니면 만약에 지금 보시면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쪼끔 비트와이즈도 매수를 했다면 만약에 이게 시장이 직접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가격 차트가 저는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고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크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기관들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근데 가격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장외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런 공통점이 좀 정리를 하면 '지갑의 이동이 반드시 움직임이 나타나면 판매가 된다. 판매가 반드시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퍼지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투자 관점에서 똑똑하게 투자를 하려면 '이러한 디테일을 조금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그 펀드 네. 두려움에 대한 그 심리로 인해서 매도를 할 때는요. 네. 주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건가요? 기관들은 많이 매도를 안 하고요. 이 개인이라고 하면 기관급이 아니라 이제 이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합이 모이게 되면 생각보다 매도 압력이 커지게 되는 현상. 아 그래서 가격이 좀 움직임이 커진다. 그 개인이라고 하면 뭐 정말 작은 물량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 음 안에는 저는 뭐 한 100개 이상 그리고 500개 이렇게 된 개인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물량들이 모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직접적인 이유는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없는데 이런 합이 모이면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됐을 때도 네. 그때도 한 하락폭이 20% 정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이더리움도 뭐 네. 그때랑 뭐 비슷하게 또 속아가지고 네네.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또 매도를 하면 한 20% 빠진다고 하면 네. 한 그 정도가 그래도 이제 막 옛날처럼 막 3, 40%막 이렇게는 갈 확률이 낮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이라면 시장에 계속해서 이더리움 ETF, 그레이스케일 ETF 유출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반응을 한다고 하면 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네.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횡보 구간은 지킬 거다. 아,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네. 밀리놀리님.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까 10만 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여기서 네.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네. 신규 투자자들이 OTC가 아닌 시장에서 사면은 올라가는 건가요? 시장에서 사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하루 순이익이 나타나서 이게 개수로 치면 8,200 개거든요. 오, 8,200 개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중요한 건 어제는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딱 말씀드리는 포인트예요. 블랙락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도 가격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피델리티가 크게 개입을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가격이 크게 반등을 했던 구간 보시면 피델리티의 순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델리티 유입이 많은데 결국에는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트 이 세 가지의 ETF 유입이 살아나면 가격은 시장 가격이 좀 크게 계속해서 갈 거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음, 물론 블랙락이 장외에서 이렇게 물량을 받아주게 되면 장외에서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직접 개입해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간접적으로 블랙락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어찌 됐든 직접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려면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트 이 상품의 유입량이 증가를 하는지 좀 주목을 해야 아, 된다. 그러니까 장외 거래 물량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아, 야, 재밌네요.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구조를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제일 큰 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는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 지금 이 부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게 되고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그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나서 이미 가격이 하락이 되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이미 그런 심리에 당해서 팔아 버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음. 거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좀 알려고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책에 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래들의 투자 방법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마켓 데이터, 그리고 채굴자들의 움직임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기준을 잡아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방법과 함께 결국에는 이제 기준을 잡으려면 차트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 방법까지 조금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까 자기소개해 주실 때 온체인 분석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또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는데 요게 네. 좀 용어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처음 듣는 조금 내용일 맞아요.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모든 기록들이 오픈되어 있는 탈중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얼마나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지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지갑이 있고 B라는 지갑이 있으면 이 지갑으로 만약에 1,000개의 비트코인이 옮겨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물량이 이동이 되었다. 이게 만약에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다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고래들이 움직였으니까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조금 하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준을 조금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보통 그런 데이터들이 날 것의 데이터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이제 거래소나 아니면 지금 ETF 시장의 어떤 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 주소를 오픈을 하거든요. 지갑 주소를 오픈을 하게 되면 이 지갑이 거래소 지갑이다. 이 지갑이 뭐 기관의 지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 수 있는 지갑을 계속해서 라벨링을 하고 쪼개고, 쪼개고 해서 2차 가공한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되게 되고 뭐 대표적으로 뭐 MVRV 데이터 뭐 SOPR 데이터 그리고 거래소 유지 물량 이런 거래소 유출 물량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래들의 흔적들을 좀 추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그 책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기술적 분석도 나오고요. 네. 그중에서 좀 자주 사용하시거나 좀 유명한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음. 일반 투자자분이 제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SOPR 데이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SOPR 데이터가 이제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수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 기준이 이제 1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고 있고 올라가면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이 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OPR 데이터를 이제 14일 이동 평균선을 조금 활용을 해서 조금 보거든요. 가격 상승장이 이루어질 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2016에서 2018 년도 상승장 그리고 2020 년도 상승장 그리고 지금 상승장 한번 보시면 가격이 항상 올라갈 때도 늘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죠.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조정 구간에서 항상 1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어. 빨간색 구간. 근데 그 구간이 항상 바닥이 되었습니다. 네. 2020년 사이클은 조금 짧았는데요. 여기가 반감기 구간이고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하는 시점이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엔 한 번도 내려오질 않았는데 지금 상승장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ETF 승인된 구간 그리고 우리가 큰 충격 가격 충격이 왔던 구간도 여기와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이게 보시면 대부분 손실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근데 가격 상승장 중에서 내가 매수를 잘 하지 못했고 다시 다음에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 싶다. 아니면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좋은 구간에서 잡아 보고 싶다. 이럴 때 이런 데이터를 조금 활용을 하면 어. 좀 유용할 수가 있다는 그러네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이제 물론 저점은 높아지지만 상승장에서도 조정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를 노려서 사라. 그럴 아. 때 이 데이터가 조금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다.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용한데요. 네.